혹시 변호사가 필요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의뢰인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야 하는 변호사 유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유형 몇 가지에 대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불안한 상황일 테니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수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무죄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꼭 무죄를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임에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라면 그건 의뢰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다고 봐야죠. 저희는 누가 봐도 유죄가 나올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현실적인 상황을 의뢰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사건 해결 경험이나 실력보다는 저는 정관 출신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정관 변호사만을 내세우는 로펌을 선임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을 알고 선임합니다. 근데 우리 재판을 해주시는 판사님은 그분을 모릅니다. 따라서 변호사인지 판사 출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변호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판사님들이 기피를 신청해버립니다. 무리한 착수금을 가지고 선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판사 출신이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봐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이고 그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성공 사례도 있고 전문적이라면 당연히 좋은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나 판사 출신이니까 맡겨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장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님이 내가 모신 분이 판사 출신이다,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렇게만 밀고 나간다면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겁주는 변호사, 자신을 안 쓰면 막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니면 무조건 구속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겁을 주는 변호사는 피하십시오.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그 죄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검색 한 번쯤은 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짜고짜 그렇게 겁을 주면 변호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사실 그 변호사가 맡아도 구속될 가능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처벌 수위가 법조문에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양형 기준이나 판결은 이런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 좋죠. 민사사건은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승소를 무조건적으로 장담하는 변호사, 형사사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받아내기가 힘든 경우도 많은데 누가 봐도 무리해 보이는 승소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 간혹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 의뢰인이 몰랐던 불리한 증거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예측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끝날 때까지 해봐야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사의 경우 특히 책임감이 없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책임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번에 걸쳐서 상담을 받다 보면 그 사무실이 돌아가는 분위기, 해당 변호사가 어떤 스타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조금은 파악이 되실 겁니다. 민사사건은 소송이 끝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려는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공통인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남발해 가면서 설명하는 변호사님이 가끔 있어요. 내가 법에 대해 이만큼 알고 있다.
아니면 법 공부 정말 많이 했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간 건데 자꾸 그런 혼자만 아는 용어를 남발하는 변호사가 눈에 앞에 있으면 과연 사건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답답함이 해결될까요?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로맨지는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할 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 자료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도 계속 법률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댓글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놓치지 않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유튜버 같은 모습보다는 변호사 같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사건이든 저희 로맨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직접 종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대표 변호사는 물론 여러 명의 실력 좋은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수원과 의정부 이렇게 두 곳에서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을 비롯해 어디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이라면 잊지 말고 저희 로맨지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